안녕하세요. 소소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 마음 마실터 하나의 사심 집중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처음에는 매주 찾아와야지 했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꼴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제 자신한테 조용히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고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 4월의 감기는 무사히 좀 지나갔습니다. 5월 들어서는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좀 울적한 마음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심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네, 사심 나눔이 청취자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당신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하나의 사심 집중 14회 주제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였습니다.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예전에 MBC 라디오에서 캠페인성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오래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소리는 뭐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비유하자면 이 소리는 어디 할머니께서 뭐를 하시는 소리, 다듬이질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 상황을 비유해 보자면 이 소리는 대한민국 서울시 어느 마을에서 하나 씨가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 되게 라디오에서 늘상 정말 들려오는 이 소리 덕분에 여러 가지 패러디로도 바뀔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소리기도 하죠. 무려 25년 넘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널리 알려온 사람, 네, 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MBC 라디오의 최상위 프로듀서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가 왜 생각했지? 했더니 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PD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5년을 하고 나서 안식년에 이제 들어가고 안식년에서 돌아오시면 정년퇴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후임 PD가 프로그램을 이어받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익숙한 우리의 소리 하나의 팟캐스트 아니죠. 하나의 사심 집중. 네, 팟캐스트 사심 집중. 나눔이 분들도 출동해서 모두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그 주제 드디어 찾아온 건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안부를 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판은 벌려놨는데요. 막상 이 판을 수습하자니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구나를 실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혼방을 하잖아요. 네, 혼자서 어쨌든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서 제가 만들긴 하지만 혼자서 집방을 하잖아요. 또 집에서 그리고 마이크 달랑 아이폰 녹음 기능 사용해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져서 소리를 제가 삽입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을 만드는데 편집을 불필요한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뭔가 다 동시에 정말 라디오 하는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소리는 또 들으면서 얘기는 해야 되고, 또 편집할 때는 또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소리를 다시 넣어야 될 것 같고, 네, 되게.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막상 소개하지 하는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제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완성본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의 소리를, 당신의 사심 시간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리를 채워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제가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늦었습니다. 어제 이제 소리 파일을 거의 정리를 해서 막 폴더별로 분류를 해놓고, 예, 그리고 대충 이제 어떤 소리를 보내주셨나 정리도 하고 어제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뿐히 녹음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뜸들이는 시간 필요했고요. 제가 지금 5월 17일 밤이에요. 이제 12시 다 돼가네요. 한 10시경부터 녹음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녹음을 했어요. 하려고 하면서 진짜 했는데, 녹음을, 소리를 또 다 다시 들으면서 하니까 정리도 안 되고 제가 계속 횡설수설하고 뭔가 해야 될 말을 빠뜨린 것 같고 이런 마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1부, 2부, 뭐, 2시간여를 혼자 열심히 떠들었었는데, 그리고 편집까지 하고 나면 뭐 훌쩍 4, 5시간이 지나고 이랬어요. 올리기까지. 오늘은 일단, 네, 당신의 사심 1부만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네, 그 다음 제 이야기와 여러 가지 2부 코너는 나눠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죠.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주변의 소리 그리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모든 소리를 환영한다 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여러분께서 아니나 다를까 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잠들어 있던 휴대폰의 녹음 기능 혹은 잠들어 있던 MP3의 녹음 기능 사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 소리 창구를 열게 돼서 기쁘고요. 기쁜 만큼 부담도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의 소리를 새삼 소중하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네,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소리를 좀 종합해 본 결과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자연의 소리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 나올 때는 예전에 그 MC 스퀘어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 쓸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뭐 뚜뚜뚜 이런 소리 나오기도 하고 자연의 소리 나오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용을 안 했는데 제 동생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그런 좀 편안한 소리들이 이어질 거고요. 또 귀여운 소리도 있어요. 신기한 소리도 있고 흥이 절로 나는 정말 소리도 있고 우리의 소리가 정말 있고 아름다운 선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냥 거의 보내주신 순서대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뭔가 좀 모아볼까 하다가 그냥 보내주신 순서대로 차분히 이 소리도 들었다가 저 소리도 들었다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팟캐스트 하나의 사심 집중, 네, 여러분의 참여를 만들어진다는 거 공지하고 소리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팟빵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또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댓글을 통해서 아무 얘기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여가 매우 드물어서 듣고 계신가 궁금한 마음이 들고요. 생존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하기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 그래도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아닙니다. 뭐 몇몇 분 함께 해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뭐 좋으면 좋은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사연을 받는 메일은 hananes86@gmail.com입니다. 트위터도 있죠. 모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 저는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도 안 하다가 하심집중하면서 계정을 하나 만들고 또 제 개인 계정 예전에 있었던 것도 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트위터 하나의 사심 집중 찾아오시려면 하나의 사심 집중 트위터에 가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혹은 아이디는 hananes86
네, 메일 주소와 거의 같습니다. 찾아오시면 그동안 방송에 대한 링크, 소개해드렸던 노래나 책 이야기 등등 모두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소리편에서도 동영상을 공유해주신 분이 계신데, 뭐 트위터에 올려도 좋다라고 얘기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 우리의 소리를 찾아보죠. 일단 매번 제가 먼저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소리를 찾아봤습니다. 네, 소리는 일단 명사고요. 첫 번째 뜻은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어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음이 있는데요. 피리 소리, 소리를 줄이다. 뭐 이런 식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말로는 말, 소리 대신 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의 말은 음성 기호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소리 이꼴 말이죠. 네. 그리고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할 때 이 소리도 역시 말과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 사람의 목소리.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치다.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여론이나 소문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리, 근거 없는 소리.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 또 음악에서 쓰는 용어로는 판소리나 잡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잘한다. 소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소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상 소리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원클릭 원결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가장 빨리 소리를 보내주셨고요. 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편을 제안해 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려 제가 주제 예고도 드리기 전에 먼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3월에 보내주신 소리인데요. 제가 숙성 후에 이제 들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네,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연의 소리인데요. 일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월미산의 새소리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죠? 네, 월미도, 인천 월미도에 있는 월미산에 새가 있는데 이름 모를 산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확실한 건 비둘기는 아님. 그러면서 새들이 눈치가 빠른가 봐. 녹음 시작하니까 울다가 조용해짐 이러셨는데 정말 소리를 들어보면 처음에 좀 울다가 굉장히 조용해지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원클릭 원결제님의 숨소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월미도의 월미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네, 이런 새가 살고 있구나. 네, 네. 알게 되었고, 인천에서 사시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인천 투어를 작년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건, 뭐, 인천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시면서, 인천 투어 코스 다양하다고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원클릭 원결제님께 대신 여쭤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가 빠른 월미도의 월미산에 있는 새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소리 볼까요? 4월 초에 보내주셨습니다. 은양님의 소리인데요. 은양님은 피아노 연주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덧붙여 주셨냐면 나의 소리는 나의 디지털 피아노 소리. 이 곡 때문에 피아노 학원도 내 돈 주고 다니게 되고 내 돈 주고 디지털 피아노도 샀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녹음해서 남기고 싶었다. 여전히 실력은 부끄럽지만 나중에 또 학원도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면 못 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연주를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듣고
마음이 맑아졌거든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맑아짐을 함께 체험해 보시죠. 네, 1분 정도 되는 연주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죠. 아, 정말 더 좋은 음질로 제가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데도 되게 좋았어요. 그, 뭐죠? 또로로, 또로로? 제가 흉내 못 내겠는데, 손가락이 슈시슈시 계속 그 음계를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이 곡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드린네를 위한 발라드입니다. 1976년 폴드 세네비오가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듣다가 다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들어보니까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듣기를 학교에서 치잖아요. 뭐 도에서 전체적으로 치던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치던지 뭐 도학력고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학력고사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냥 학기별로 그 듣기 시험을 전체적으로 쳤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그때 왠지 나왔던 음악, 그 듣기 시험을 대기할 때 나왔던 음악 같은 저 혼자 느낀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혼자 느끼는 거라고. 자기는 그런 영어 듣기 시험에 이 노래가 나왔던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고 은양님께서는 이 노래를 왜 꼭 치고 싶으셨을까? 제가 그건 또 못 여쭤본 것 같네요. 새 사람 들으면서 왜 이 노래, 이렇게 맑은 노래 왜 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잘 치게 돼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좀 더 자세히 여쭤볼 걸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면서 다음에 꼭 여쭤봐야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맑아진다고 전해드렸더니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들어도 못 쳤대요. 근데 제가 듣긴 되게 잘 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레슨 엄청 받고 바로 직후에 녹음해야 되는데 벌써 5개월 전에 레슨 받은 거라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보내주시면서 제 연주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5월 8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 즈음에서 제가 본가에 가서 피아노가 아직 잠들어 있기 때문에 쳐보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안 쳐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근데 오래 치지도 못했어요. 막 아파트니까 낮이었는데도 저희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밑에 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황급히 한 30분 정도 피아노 막 애써 손을 움직여 보다가 닫았는데 미흡한 연주 중에 일부 나중에 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양님의 디지털 피아노 연주, 네, 아드린네를 위한 발라드 잘 들었습니다. 역시 미리 보내주셨어요. 공지를 제가 일찍 좀 해드렸잖아요. 이 소리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리 보내주시고 나서는 숙제를 일찍 한 기분이다라고 기뻐해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네, 은양님의 소리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귀여운 소리인데요. 4월 중순, 4월 15일경에 하나의 소리 새벽에 보낼게 늦지 않은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녹음 아직 안 했어서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뚝딱뚝딱 하시더니 핸드폰에서도 소리를 자를 수가 있구나. 길이가 길어가지고 좀 컴퓨터에서 자르려고 했었는데 바로 할 수 있었다면서 2개 중에 원하는 거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듣고 오시죠.
첫 번째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사랑해요. 잘 자. 안녕. 안녕. 잘 자. 잘 자. 건강하세요. 운전 안녕. 조심하세요. 저요. 조심. 조심. 네. 귀여운 소리였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의 아이가 이야기하는 소리인데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지 메시지로는 이름 보내주셨지만 공개해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죠 제가? 네,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의 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건 안녕, 건강하세요, 운전 조심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의 목소리와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말은 굉장히 잘하네요. 안녕, 잘 자, 이렇게, 운전,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와, 나는 어땠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귀엽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 목소리.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음 맑아지시지 않나요? 두 번째 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타. 중. 아빠, 중. 아이, 중. 엄마, 중. 엄마, 중. 고. 네, 귀엽죠. 아빠 뚱뚱, 엄마 뚱뚱, 아까 뚱뚱,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물론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 내 주변 소리라는 게 이거밖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육아하시고 짬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기가 자면은 컴퓨터에서 자르려고 했는데 바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잘 들었고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1년 전, 작년에 아마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 집에 가서 아이를 봤는데 그때는 더 어렸을 때니까 옹알이 이제 할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동하고 이렇게 놀고 요새는 음악 나오는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잘 놀고 이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벌써 이제 단어를 얘기할 수 있게 컸다니 세상 정말 빠르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언제 이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근데 육아하시느라 아기가 아직 낮밤 잠을 자는 게 일정하지 않고 이러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많이 자면은 엄마도 좀 쉴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육아할 때는 초반에 정말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애기 자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도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또랑또랑한 이 주인공이 조금 더 자라서 엄마를 편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님께서 나눠주신 주변의 소리, 네, 아이의 귀여운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비밀번호님의 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중순경에 보내주셨는데 메일로 주셨어요. 사연을 좀 볼까요? mp3로 녹음하려니 음질이 좋지 않네. 무슨 소린지 말 안 해주면 모를걸. 정답은 아래. 이러면서 스크롤을 엄청 내려야 되게 점을 막 찍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궁금증 유발을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신 걸로 알고 네, 갑자기 퀴즈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번호님께서는 과연 어떤 소리를 보내주신 걸까요? 여러분 듣고 맞춰보시죠.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님께서 보내주신 소리입니다.
네, 어떤 소리 같으세요? 네, 정답은 속기 자판 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메일을 계속 보면 한 달 만에 쳐보니까 진짜 느낌이 요상하네. 마음 비우고 치니까 재밌다.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이런 마음가짐이라니. 아무리 경험 삼아 아까워서 아쉬워서 보는 시험이라지만 저리고 시린데 마디마디 관절에게 미안해질 지경이다. 크크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밀번호님께서 보내주신 이 비밀스러운 소리는 속기 자판 소리였어요. 여러분 속기 자판 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속기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소리겠지만 저는 속기 자판을 소리도 처음 들어봤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컴퓨터랑 똑같이 생겼겠지 했는데 자판의 이 배열이 다르고 그러네요. 그리고 속기 자판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하네요, 디자인이. 그래서 놀랬어요. 손 모양처럼 막 돼 있고 옆에 막 둘러져 있고 예, 그래서 네이버에 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속기 자판의 모습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님께서 속기 자판 가지고 계시면 사진 보내주시면 어떤 모습의 자판인지 알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쨌든 이런 속기 자판의 소리 타자 소리보다는 좀 더 묵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중하는 비밀번호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것은 제 착각이겠죠. 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 속기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좀 잠시 안 하시나 봐요. 근데 시험을 그냥 경험 삼아 아쉬워서 그리고 아깝기도 하니까 보러 갔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험을 본 소감이 어떠신지는 못 여쭤봤네요.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소리 감사드리면서 저리고 시린 관절 마디마디를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리 넘어갈게요. 햄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활동적인 소리인데요. 이 소리도 여러분께서는 감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선한 소리였어요. 저에게는. 네, 그래서 햄리님의 4월 중순에 들었던 소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볼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서울대 야구부 애들 훈련 소리를 듣는다. 너무 멋지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내가 알기론 서울대 야구부 창단하고 나서 딱 한 번 승리했다고 하던데 우승이 아니라 그냥 1승. 근데 진짜 열심히 한다. 지금도 서울대에 안기가 쫙 꼈는데 훈련하는 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리고 있다. 짱짱이다. 니들 올해 2승해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누님인가 보죠. 예, 제 또래니까 아마 이 야구부 분들은 젊겠죠? 대학생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야구부 소리라니 예,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요. 소리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쩌렁쩌렁하죠. 함성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배트에 공이 맞는 소리, 야구 배트에 그런 소리도 들리고 뭐라고 막 이제 사람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무슨 언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제가 뭐 야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쉽네요, 정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야구부 있었겠죠, 저희 학교에도. 근데 몰랐어요, 야구부의 존재를. 그리고
학창 시절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발야구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배트로 야구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 이제 동생이 가지고 놀던 배트로 저도 같이 장난은 쳐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야구부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분도 되게 야구를 좋아하셔서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은 저도 종종 만났는데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그때 오랜만에 봤던 거여서 신기했었는데 사회인 야구단 이런 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하시면서 거의 주말을 반납하는 주말마다 뭐 하루를 거의 야구로 예, 사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되게 운동을 뭐 하나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는 건 좋은 일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야구 소리 들으니까 그 옛날의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 옛날은 뭐 비밀로 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직장에서는 그런 그 직군의 분들은 축구를 이제 막 대회 이런 걸 하셔가지고 연습 엄청 하시고 이러던데 아마 그분들의 목소리도 이런 소리였겠구나. 예, 마음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아, 네. 그러네요. 저도 이런 소리 나는 운동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좀 기분이 묘해지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서울대 야구 근데 뭐 정말 그냥 1승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길 바라면서 올해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햄디님의 적극적인 제보 사무실이 서울대 안에 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에디터 주님의 소리입니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에디터 주 여러분 처음 만나는 닉네임이시죠? 처음 만난 닉네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제가 닉네임 정해주세요 했더니 뭐로 하지 고민하시다가 에디터 주라고 하시면서 이유랄 것까지야 마감하는 에디터 지우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일과 이름의 조화가 들어간 닉네임이고요. 그래서 에디터 주입니다. 네, 이름을 좀 줄여서 그래서 졸려 죽겠었는데 제 팟캐스트를 최근에 이제 알게 되시고 들으면서 목소리 들으니 보고 싶다라는 반가운 말씀도 해주셨고요. 인공지능 듣고 새해 계획도 들었고 호의 기회라는 듣다가 차마 못 들었다면서 예, 장시간 졸려 죽겠는데 즐거웠다고 감상도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럼 에디터 주님께서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마감 후에 회사 들어가는 길에 만난 소리라고 합니다. 네, 자연의 소리 잘 듣고 왔습니다. 예, 마감하고 나서 책 마감 때문에 디자인실에서 외근을 하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길에 새소리를 들었는데요. 영상으로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마감하고 나면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영상을 여러분께서는 들으신 소리를 눈여겨보고 들었습니다. 풍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무랑 하늘이 보이는 풍경이었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막 와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새소리가 굉장히 또렁또렁하게 들리죠. 쭉쭉쭉쭉 이렇게요. 제가 흉내는 잘 못 내는데 새가 아니어서 어쨌든 새 소리였습니다. 동네는 아마 에디터 주님의 회사가 어디 있었죠? 네. 뭐 망원 합정 상수 이쪽 동네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근방에 새소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월 중순에 네, 에디터 주님의 마감 이후 들렸던 새로운 풍경과 소리 잘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매일매일 마감을 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에디터 주님께서 마감하고 나면 안 들리던 게 들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좀 심쿵했던 게 저도 그런 감정을 예전에 느꼈었나? 라고 되짚어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심쿵? 심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되돌려 봤어요. 그때의 기억을. 그랬더니 저도 마감하기 전까지는 너무 쫄리듯이 살다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되게 쫄렸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막 지켜야 되고, 뭐, 방송을 할 때는 정말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할 때는 그걸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쫄리고, 기사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뭐 나가야 되고, 뭐 뉴스가 나가야 될 때도 매일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굉장히 진짜 계속 쫄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 기억에, 근데 쫄리고 나서 이제 마감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나의 마음은 어땠지? 돌아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바깥바람 쐬러 나갔다 오기도 하고, 차 한잔 하기도 하고, 그랬던 풍경이 좀 떠오르면서, 아, 마감하고 나면 뭔가 보이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소리들에 대해서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네, 에디터 주님의 소리로 인한 여러 이야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토끼꼬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자연의 소리입니다. 두 가지의 소리를 보내주셨는데요. 북한산의 소리라고 하네요. 일단 그럼 들어볼까요? 소리가 다양하다지? 네, 우렁찬 북한산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두 가지 소리를 제가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들으신 소리는 북한산 새가 우는 소리고, 두 번째로 들으신 소리는 북한산 개구리가 우는 소리입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끼꼬리님께서 우리 집 뒷산에 사는 새인데 주말에 너무 예쁘게 울어서 TV를 끄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랬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새소리 뒤에 들려오는 낯선 음성 들으셨나요? 네. 토끼꼬리님의 가족분들이 함께 들으셨나 봐요. 아버님의 목소리로 추정이 됩니다. 새소리가 참 다양하다. 뭐 그런 낭만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풍경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비도 안 오는데 개구리들이 벌써 울더라면서 개구리 소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의 소리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북한산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에요. 새소리도 또랑또랑한 것 같고, 그쵸? 좀 또 앞에 소리들과 다르죠? 동네마다 새소리가 다르네요. 지역마다.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아쉬운 게, 새소리를 가장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연의 소리,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연의 소리, 새소리를 가장 많이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 다들 무슨 새인지는 모르시는, 그래서, 이번 편에 윤무부 박사님, 새 박사님을 뭔가 모셨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새 박사님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좀 느낌이 다르구나, 이렇게까지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되게 죄송스럽네요. 네. 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쨌든, 이 북한산의 좀 또랑또랑한 새소리와 개구리 소리도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들리죠.
개굴이 아예 그냥 정말 들려서, 아, 이래서 개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비유인가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비유와 거의 뭐 다를 게 없는 저의 이 모자란 비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집이 북한산 근처에 있어서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걸 상상하니까, 그것만 상상을 해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저는 주변에 산이 없는데 지금 한참 가야지 산이 있어요. 제가 지금 머무는 집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소리가 들려서 신기했는데, 자연에서 들려오는 이 새소리는 정말 얼마나 더 신기할까? 이런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매우 많이 흩날렸습니다. 네, 북한산의 소리 토끼꼬리님의 협찬으로 협조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애청자 초록이님의 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초에 보내주셨는데요.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록초록 늘 싱그럽고 맑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애청자 초록입니다. 우선 지난 4월 초 이맘때쯤 인터뷰했던 최 DJ의 인터뷰 소감을 녹음했습니다. 초록이 목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최 DJ의 어여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에 보내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2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이게 첫 번째 영상에 대한 설명이 방금 전해드린 얘기였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최 DJ의 인터뷰 소감이라니 이러면서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안 궁금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하나의 팟캐스트 아니죠. 예, 여러분의 팟캐스트, 네, 하나의 사심 집중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애청자분 가운데 한 분이죠. 이초록이님께서, 근데 사소한 인터뷰라는 어떤 프로젝트 하는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사소한 인터뷰라는 팀에 합류를 하시게 돼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이 얘기를 2부 사심 소식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뒤에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짧게 그래도 여기서 이 소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사소한 인터뷰팀이 주변에서 이제 작은 이야기들, 작은 소리들, 여러 이제 정말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는 팀인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 팟캐스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여러 얘기들을 그냥 일상의 소소한, 너무 작아서 지나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서 재미있게 지내보면 어떨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시는 팀이 있다는 걸 이 초록이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초록이님이 참여를 하게 되시면서, 팟캐스트 하나의 사심 집중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하게 된 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해 주셔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게 됐는데 초록이님과는 뭐 올해 알게 된 시간이 굉장히 벌써 뭐 한 10년까지는 안 됐겠지만 한 8년, 뭐 6년, 6, 7, 8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편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제 얘기를 되게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 거기 오셨던 팀 분들께서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서 사소한 인터뷰 팀이 블로그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모아서 올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4월 중순에 그 인터뷰가 올라가게 됐고, 그 인터뷰 하시면서 요새 이제 온라인 SNS로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이게 뭐 페북에서도 이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고 트위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어떤 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애청자 초록이님께서는 SNS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트위터로 또 이제 그렇게 한번 찍어보자. 인터뷰 소감을 한번 찍어보자고 하셔서 부끄럽지만 제가
예, 찍었어요. 찍어보자고 하시는데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정말 두서없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소리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예. 뭐 제가 사투리도 쓰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감기 걸려 있어서 4월 초여서 예,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런데 보내주셨으니까 들어봐야겠죠? 그 초록이님 목소리도 들려요. 네. 그래서 제 목소리만 잘라서 쓰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보내주신 거 통으로 그냥 틀겠습니다. 뭐 들어보시죠. 자, 하루만 지나면 지워진다고? 24시간, 네. 그러면은 아깝지 않아? 저장할 수 있어. 아니. 저장 안 돼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사소한 인터뷰를 마친 후에 소감 어떠신가요? 네,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다시 하면 안 돼요? 너무 제가 소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사소한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 그동안 좀 정리도 해보지도 않고 두서없이 생각했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사소한 인터뷰를 권하고 싶나요? 누군가의 삶이 궁금한 사람, 누군가 이야기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모두들 사소한 인터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우 부끄럽습니다. 네, 이런 사소한 인터뷰 즐겁게 했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의 사심중 트위터에 이 인터뷰가 수록된 페이지를 소개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미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초록이님께서 공유를 해주셔서 저도 제 페이스북에 퍼가게 됐거든요. 해주셨는데 안 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잘 쓰지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페북에 글이라는 걸 써보고 공유를 해봤어요. 그랬던 4월 초와 중순이었습니다. 덕분에 페북을 제가 정말 잘 안 썼다고 했잖아요. 페북을 왜 만들었는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을 갔을 때 미국으로 갔을 때 이제 거기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다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무슨 계정, 이메일 계정 이런 거 만들 때도 페이스북을 하라고 했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때 만들게 됐던 걸 그때 이제 쓰다가 안 썼던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페이스북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나 보는 용도 좋아요 누르는 정도였지 제 얘기를 저는 일기 이런 건 예전에 블로그에 썼었고 그랬어서 그랬는데 예,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에 소식을 알리게 됐더니 제가 사심집중 팟캐스트를 만든다라고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즐거워해 주셨던 들어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과거의 지인부터 현재의 지인분들까지 어쨌든 그런 서로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저도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페이스북 얘기하니까 전에 일할 때는 또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예, 맞아요. 일할 때. 그래서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 페이스북 있는 걸 쓰면 되는 건가?를 생각을 못하고 계정을 만들려고 해서 그냥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네, 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애청자 초록이님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영상도 보내드린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 금요일 회사 체육대회로 서울대공원을 다녀왔어요. 모처럼 평일 낮에 동물들을 관람하고 숲이 많은 곳을 나들이 다녀오니 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웃음소리는 제 웃음소리입니다. 물개가 뻐끔뻐끔 숨을 쉬는 모습이 귀여워서 찍었어요. 이 영상은 트위터에 공개해도 됩니다. 네. 영상이니까 트위터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동물 중 물범이 가장 귀여워서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수영하는 잔점박이 물범을 보며 함께 수영하고 싶었어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사랑표, 하트를 닮은 코를 보실 수 있어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 소리로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죠.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초록이님의 웃음소리, 그리고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는 소리, 예,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 예, 그리고 뭐 물결 소리도 약간 들렸나요? 네, 그림을 초록이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물에 이제 물범이 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초록이님께서 보고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물범 표정이 굉장히 정말 평온하면서 뻐끔뻐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진 중 트위터에 제가 공유할 테니까 영상 공유할 수 있죠. 영상 공유 제가 안 해봐서 어쨌든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이 귀여운 동물의 세계로 네, 초대합니다. 동물의 왕국 나오고 뭐 난리 났네요 오늘. 네,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네, 이 얘기와 좀 연관이 된 소리 제보인데요. 제보합니다라고 소리가 왔어요. 기승전 이직님께서 네, 이름은 아마 공개하면 좀 그렇겠죠. 네, 이 소리는 뿅뿅뿅 씨가 최하나 씨의 인기를 부러워하며 내뱉은 소리입니다. 제보자 기승전 이직. 네, 이 소리는 이거 아시네요. 네, 이 센스에 감탄하면서 소리 일단 듣고 올게요. 굉장히 짧습니다. 10초 되나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유명인이야, 하나 언니. 네, 이게 답니다. 네, 제가 유명인이라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여쭤봤더니 뭐 추가 제보거리도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근데 이 땡땡땡 씨 목소리 허락 받은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허락 받았다면서 불법 녹취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보자 기승전 이직님의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앞에 이제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보내주신 소리와 연관이 된 건데요. 사진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소한 인터뷰, 사소한 인터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 뿅뿅뿅 씨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뿅뿅뿅 씨는 원래 제가 팟캐스트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인터뷰를 하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모르셨겠죠.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냥 제가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인기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페이스북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 다들 안부를 묻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뭐 이런 네, 그런 댓글들을 보시고 네. 이런 소리를 뿅뿅뿅님께서 내신 거를 기승전 이직님께서 제보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추가 제보거리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지 않으셨고요. 네, 어쨌든 기승전 이직님의 이런 열정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떠넘기기님의 소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연의 소리 만나는 시간인데요. 5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서 3가지의 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많은 소리에 귀를 쫑긋해 주셨네요. 예, 먼저 들려드릴 소리는 새 소리인데요. 회사가 경기도 용인이시래요. 용인에 자연 속에 회사가 있나 봐요. 회사에 출근해서 들었던 아침의 새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경기도 용인의 새소리였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새소리 같죠? 굉장히 뭐랄까 삐약삐약 소리처럼도 들리고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저의 미천한 지식. 죄송합니다. 이 소리 특집 정도 하려면 새가 무슨 새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윤무부 박사님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밤이고요. 네. 약간 개구리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자연의 소리 잘 들었습니다. 회사가 자연 속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네, 그리고 다음날 5월 6일에 두 가지 소리를 보내주셨는데요. 듣고 올게요. 어떤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첫 번째 소리인데 이번에는 전라도 익산으로 갑니다. 네, 지금 거의 뭐 너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짬뽕돼 있어서 지금 뭐 패러디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6시 내 고향 같은데요. 이제 전라도 익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도 익산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용인의 새들보다 더 활발한 새소리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라도 익산의 새소리, 풍경을 좀 저한테 묘사해 주셨는데, 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저온 창고 이런 것들이 저희 할아버지 댁 옆에도 그런 게 있던데, 전라도 익산에도 있으신가 봐요. 이분이 가셨던 아마 고향이겠죠? 고향집에도. 그래서 그 곡식 모아놓는 창고 근처의 새소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먹을 게 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기를 많이 먹는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이 속담 얘기하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좀 늦게 잤었나 봐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왜 늦게 자냐고 엄마가 얘기를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 하고 잔다, 뭐 숙제하고 잔다, 공부하고 잔다. 제가 옛날에는 되게 뭘 열심히 했었나 보죠. 그때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근데 그래서 아침에도 막 그런데 늦게 자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런 저의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말씀 옛날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너 옛날에는 네가 그런 소리를 했었다.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곡식 창고에 모여드는 아침에 새들의 이 소리를 통해서 저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근데 새소리 말고도 닭소리도 있었죠. 꼬꼬댁 이것도 있었고 강아지 개 우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가 담겨 있는 아침의 활발한 풍경. 네, 익산의 활발한 아침 풍경 소리 듣고 왔습니다. 예, 소리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요. 익산의 소리 두 번째 어떤 소리인지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네, 익산의 두 번째 소리는 개구리 소리라고 합니다. 북한산 개구리 소리랑 다르죠. 앞서 토끼꼬리님께서 보내주셨던 소리는 정말 개굴, 개굴, 개굴 이렇게 났던 것 같은데, 전라도 익산의 개구리 소리는 약간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네, 어쨌든 개구리 소리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6시 내 고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기도 용인의 새소리에서 전라도 익산의 아침의 새소리와 개구리 소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떠넘기기님께서 귀여워서 개구리 소리를 담아봤다. 또 제가 개구리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나셔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많은 분들께 개구리 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나 봅니다. 네, 어쨌든 보고 싶어요, 개구리. 그래서 저도 그 대전에 갔을 때 어버이날쯤에 개구리 보고 싶어서 산에 가면서 이제 부모님과 산에 가면서 여쭤봤는데 아직 개구리 나올 철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근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리로 귀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의 소리 어떠신가요? 네, MC 스퀘어 듣는 느낌으로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이제는 좀 흥을 돋을 시간이고요. 흥을 돋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한 흥이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NYPD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네, 소리로 들려드릴 텐데, 영상에 대한 묘사도 해드릴게요. 4월의 어느 날이나 3월의 어느 날로 추정이 되고요. 이번에도 땅끝말입니다, 이젠. 땅끝말 해남으로 갔습니다. 네, 6시 내 고향 다시 돌아왔고요. 이분이 PD이신데요. 닉네임에 PD가 담겨있듯이. 취재를 하면서 이제 소리 편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하게 받았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거겠죠? 네. 설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녁에 주인장 지인들하고 같이 막걸리 한 잔을 하는데 풍류와 흥이 있는 주인공이 갑자기 장구를 꺼내들어 우리 소리를 해주셨지. 우리의 소리로도 충분히 흥이 난다는 걸 알았던 밤이었다. 행복했어. 라면서 땅끝말 사랑빵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무슨 소리인고 하니 이분께서 이제 인간극장 촬영을 갔는데 4월 18일에 방영이 됐어요. 이미 한 달 전에 방송이 된 프로그램이 있네요. 땅끝말 사랑방 웃음꽃 피네. 월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시 50분. 지금 다시 보기로 이제 하실 수 있어요. KBS 인간극장. 예, 여기가 이제 땅끝말에 계시는 한 부부. 한옥을 짓고 녹차밭을 가꾸면서 사는 오근선 씨와 마승미 씨 부부를 다룬 이제 인간극장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때묻지 않은 자연의 향기를 품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면서 다시 살아갈 기운을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라고 하셔서 조금 다 보지는 못했고 드문드문 봤었는데 정말 굉장히 흥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촬영이 끝나고 이제 더 흥이 넘치셔서 소리를 주인공 부부 가운데 마승미 씨께서 장구를 들고 소리를 하시는. 근데 이제 주변에 지금 NIPD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에는 그 마승미 씨의 그 장구를 치면서 소리하는 그 영상이 담겨 있는데 주변 분들의 목소리가 막 엄청나요. 그러니까 화면에 담기지 않은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흥을 즐겼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뭐길래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니 하실 텐데 일단 그럼 소리 듣고 오시고요. 소리가 좀 네, 알찹니다. 깁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우리의 소리를 느껴보시죠. 네. 편집을 할까 하다가 편집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주신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와 굉장히 어울리고 NIPD님도 우리의 소리로도 흥이 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현장으로
네, 전라도 땅끝마을로, 전라남도 땅끝마을로, 해남의 어느 마을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오늘 거의 정말 재밌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꿈에 와서 보였다는 것도 그것 또한 거짓말이야. 누군가 내 사랑이로구나. 우리도 가서도 저리로 가서도 날만 보면 눈을 꼼짝 그리그리나 누군가 내 사랑이로구나.
자몽님께서는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서 마승미 씨와 주변을 찾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좋았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제가 굉장히 20대 후반에 일을 할 때 항상 모토로 삼고 바탕화면에도 써놨던 글귀였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생각을 해봤네요. 진짜 짜증을 내어서 뭘 하나. 그리고 니나노. 그래서 여러 우리 가락들을 너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소리 국악방송을 듣지 않는 이상 잘 접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네, 여러분에게 단비 같은 소리였기를 바라면서 네, 바쁜 와중에도 본인의 촬영이 바쁜 와중에도 네, 이렇게 소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미 지났지만 다시 보기가 되니까 네, KBS 인간극장 홈페이지 가셔서 땅끝마을 사랑방 웃음꽃 피네 1부에서 5부까지 4월 18일부터 방송했던 이 편을 보시면 이 흥나는 주인공의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네,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남으로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몽님께서 오랜만에 소리를 주셨습니다. 네, 제가 5월 16일 저녁에 자몽님을 급 만나게 됐어요. 네,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받아왔는데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뭐 저희가 그런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이죠. 우정, 끈끈한 우정과 또 이 청취자분들의 귀 호강을 위해서 바이준이라는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의 피아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신의 사랑이 늘 행복하기를 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좋아했을 때 되게 슬픈 일이 막 있었어요. 뭔가 다 안 되고 뭐 안 됐어요, 다.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 쓸쓸한, 되게 좋아했는, 그 노래 좋아할 시절에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있잖아요. 어떤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인생의 어떤 순간들. 저에게는 좀 스산한 풍경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노래는 너무 좋으니까요. 노래 들으면서 행복했는데, 자몽님께서 연주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루마는 많이 아시죠? 다들 아실 텐데 River Flows in You 라는 곡도 연주해 주셨습니다. 이루마의 곡은 끝까지 연주해 주셨고 바이준의 음악은 네, 페이드아웃이 될 거예요. 연주해 주신 부분까지만 들려드리고 할 텐데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그래서 두 곡 이어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짠 듯이 이렇게 기승전 흥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또 가뿐하게 차분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구성 예상하지 못했는데 행복하네요. 그래서 자몽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피아노 연주로 바이준의 당신의 사랑이 늘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루마의 River Flows in You 들으면서 하나의 사신집 중 14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부 당신의 사심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찾아올게요.